안녕하십니까. 신의길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사주로 보이는 이 하마스의 그 가자지구 잔인한 어떤 그 테러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또 중동에 전쟁이 발생했죠. 그리고 또 그 하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후티가 이 아덴만 그리고 홍해를 봉쇄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물류가 거의 마비 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티의 그 행위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러시아가 해서는 안 될, 또 줘서는 안 될 무지막지한 무기를 후티에게 준 것 같습니다. 후티뿐만 아니고 이란도 개발을 완료 선언했는데, 이란과 후티가, 특히 후티는 절대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뒤에 러시아가 있다라고 거의 확신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카타르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를 구매하는데 초도 물량 인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Z-10M 공격 헬기를 기술 도입 생산하기로 하는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카타르가 노후화된 프랑스제 VAB 차륜형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제 복서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입 계약은 비공개로 체결돼 현재 초도분 10여 대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고, 도입 대상 모델은 30mm 기관 포탑과 카운터 드론 기능이 추가된 풀옵션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이스탄불급 호위함 초도함인 이스탄불함이 자체 개발한 수직 발사기 미들라스 VLS에서 자국산 히사르-D 함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히사르-D로 노후화된 시스페로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애물단지 T-7A 훈련기 도입 일정이 또 지연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당초 올해로 예정되었던 T-7A 마일스톤 C 일정, 즉 공식 생산 착수 승인 시점을 내년 5월 이후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2025 회계 연도에 14대 발주가 예정돼 있던 T-7A 도입량도 7대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기술적인 결함인데, 이미 1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보잉의 T-7A 관련 손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해 일대에 핵 잠수함을 11척이나 투입해 수중작전 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보내는 위협 메시지로 유럽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카볼리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심 거점이자 잠수함 운용 거점인 무르만스크 일대에 대한 근접 정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아파치 공격 헬기를 운용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국과 Z-10M 공격 헬기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우디 측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와 업체 대표단이 리야드를 방문해 협상을 시작했는데, 계약이 체결될 경우 파장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카타르 돈 어마어마하게 많죠. 천연가스 세계 최대의 공급국 중에 하나인데, 이 카타르가 지금 가지고 있던 프랑스제 VAB라고 하는 차륜형 장갑차를 쓰고 있는데, 사륜이니까 작고 요즘 현대 이런 중장갑 시대는 안 맞죠. 이걸 이제 퇴역시키고 중장갑 차륜형 장갑차로 바꾸는데, 독일의 복서를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는 프랑스의 VBCI라고 하는, 프랑스도 그 VAB를 이제 VCBI로 바꾸는데 8륜형 장갑차예요. 그런데 성능이 또 방어력이 복서가 압도적이다 보니 카타르는 돈도 많으니까 이 복서를 산 겁니다. 그래서 30mm 기관 포탑, 여기다가 카운터 드론 시스템, 아마 이 드론 제모가 장착이 되겠죠. 이런 풀 옵션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돈 많은 카타르가 이런 면에서는 부럽네요. 우리도 이런 중장갑 장갑차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장갑차는
K21부터 시작해서 K200까지 전부 완전히 그냥 쿠킹 호일 장갑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갑차이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장갑차에 타는 승무원들 우리 소중한 국민이고 우리 소중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장갑차 아무리 노후되고 싸도 방어력 키워줘야 됩니다. 자, 튀르키예가 이렇게 이스탄불급 호위함 3,500톤짜리인데 이거 8척을 자체 개발해서 만들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함포,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또 여기 들어가는 뭐 CIWS 모든 것이 국산이에요. 전투체계도 국산, 레이더도 국산, 대단하죠. 엔진만 외제입니다.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 이 함대공 미사일 히사르-D 발사 성공했는데 이 히사르-D에 대한 재원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히사르-AB는 10km, 20km 이러니까 히사르-B 같은 경우가 우리 해궁하고 사거리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사거리가 늘어나니까 이 히사르-D는 한 40에서 50km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튀르키예는 이 이스탄불급 8척 그리고 만톤급 또 방공구축함 8척 이렇게 만들죠. 대단합니다. 완전히 지금 경제 폭망인데 어떻게 이거 다 할 수 있는지 참 희한하죠. 자, 보잉이 우리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컨소시엄이 했었죠. 우리 T-50을 물리치고 이걸 거의 뭐 우리 T-50이 반값에 제한하는 바람에 이겼습니다. 반값이니까. 그래서 보잉과 사브가 이렇게 컨소시엄 한 작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계속 일정이 지연돼요. 올해 대량 양산 승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올해 또 안 되고 내년 2025년에야 돼야 된다라고 하니 이거 뭐 2025년에 상반기에 대량 양산 승인하면 뭐 몇 대 생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 이것도 많이 밀린 거지만 25년에 14대 생산이었는데 뒤로 밀리니까 7대만 생산한다 라고 뒤로 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미공군이 자 오케이 라고 승인 나야 되는데 미공군이 이거 올해도 안 되겠다 해서 내년으로 미룬 거거든요. 보잉이 이것뿐만 아니고 KC-46 공중급유기 이거 문제점 다 해결됐다 라고 했는데 또 밀렸어요. 문제점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보잉이 지금 B737 여객기 문짝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났죠. 그걸 B777 최근에 또 사고 났죠. 그래서 민항기 또 이런 군용기, 이런 그 훈련기 등등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야, 보잉이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T7이 계속 난항을 거듭한다면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전술 입문기 사업에서 우리 한국의 TA-50, FA-50이 그냥 이겨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고 또 다른 데서도 정말 큰 경쟁자 될 뻔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이걸 반값에 제한해서 자기네들 지금 벌써 13억 달러 손해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손해가 누적됩니다.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토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큰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러시아는 무르만스크에서 핵 잠수함을 아주 왕성하게 활동시켜서 최근 11척이나 이 북극 지역에 또 북해 지역에 투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 RC-135W, 리벳 조인트 그리고 P-8, 포세이돈 등 초계기 정찰기를 이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주고받고 하는 건데 긴장이 그냥 이러다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싸우면 안 되죠. 사우디는 현재 아파치 공격 헬기를 가지고 있어요. AH-64D형 롱보 아파치 버전이죠. 그런데 사우디 육군이 또는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우디의 근위대 격인 그 부대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왕실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무기로 아파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가 공격 헬기를 자기네들이 먼저 제안해서 중국에게 제안했어요. Z10M이 이거 사우디에서 현지 기술 이전 생산하는 거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은 이걸
중국판 아파치라고 선전을 했는데 아파치는 10톤급이죠. 그런데 이건 7톤급이에요. 어디 이걸 감히 아파치에 들이댑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해병대 수리온 무장형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전 정권의 카이 사장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뭐 이렇게 완전히 초대표 세리 그냥 까가지고 밀어붙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수리온을 이렇게 텐덤형으로 그렇게 그냥 오히려 하는 거 화끈하게 초대표를 깔려면 제대로 까서 이렇게 텐덤형으로 진짜 공격 헬기처럼 그렇게 개조를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제가 주장했어요. 그냥 미국제 바이퍼 사자. 제일 좋은 거 그렇다. 아니면 아파치 사자. 아니면 굳이 그렇게 카이의 매출 때문에 한다면 텐덤형으로 하자. 이렇게 앞에 무장사 뒤에 조종사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야 피탄 면적 좁아지고 기동성 좋아지고 한다. 그냥 기존에 있는 이 기동 헬기인 수련에다가 날개 갖다 붙여서 무장 달면 무게만 더 무거워진데 얼마나 뒤뚱거리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개발했으면 이럴 때 요즘 사우디하고 분위기 아주 좋죠. 이럴 때 사우디에 대량 기술 이전 판매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러니까 카이 사장하고 같은 자들 둘이 있죠. 전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급이었던 그 자들은 국가 안보 그리고 나중에 어떤 카이의 발전 가능성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있을 때 실적 좀 올리자. 그래야 뭔가 정치적 영향뿐만 아니고 경영적인 영향도 있구나. 이거 실적 쌓으려고 우리 안보를 그냥 내리 꽂아버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선을 넘어도 굉장히 세게 넘은 것 같습니다. 후티 반군이 최근 예멘 모처에서 마하 8에 육박하는 극초음속 무기 발사 실험에 성공했으며 곧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해당 소식은 러시아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후티 반군으로 불리는 예멘의 안사르 알라 운동이 대단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신형 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했으며 곧 미사일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3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안사르 알라 운동은 최근 3개월 동안 예멘 지역에서 폭발성 탄두를 탑재해 파괴력을 극대화한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어 실제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라며 이 미사일은 홍해와 아라비아해, 아덴만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고체 연료로 구동되는 이 미사일은 최대 마하 8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극초음속 무기는 기술적 난이도가 대단히 높고 사실상 과학기술과 항공, 전자공학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는 후티가 만들었다는 이 미사일의 재원이 러시아의 지르콘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르콘 역시 마 7에서 마 8의 속도로 순항하고 1000km급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지르콘 미사일의 기술을 이란 그리고 후티에 제공했거나 아예 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지난 3월 7일 극초음속 무기 배치를 예고하며 우리의 적과 친구 예멘 주민들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수준의 성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중동에 푼 금단의 무기가 국제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지르콘, 마 8, 사정거리 1000km. 이게 후티가 우리가 극초음속 무기 만들었어 라고 한 겁니다. 그걸 후티가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 러시아의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 말은 러시아가 알고 있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방금 이란이 3월 15일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었다. 마 8짜리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어떻게 후티와 이란이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선언을 합니까? 그 말은 뭐냐? 누군가가 도와줬다. 그 말은 뭐냐?
러시아 관영 매체가 보도한 이 러시아가 미사일을 이란과 후티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후티가 이런 급소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러시아가 더 세게 홍해를 흔들어봐 하고 줘버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후티는 이 여러 수단을 확보했고, 그래서 타격 범위를 지금은 홍해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걸 희망봉까지 넓혀서, 즉 아프리카 전역까지 넓혀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이 결코 유럽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선언했어요. 드론으로 뭐 희망봉까지 때릴런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또 이렇게 주장하는 후티에게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공해줬다. 그걸 이제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3월 14일 날. 정말 기가 차는 일인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가지고 대함 타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난관이 있지만 이걸 또 지대지로 쓰려면 뭐 꽤 수월하게 쓸 수 있죠. 고정 타겟을 때리는 데는. 그래서 여기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극초음속 무기까지 막아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후티를 잠잠하게 좀 있게 해줘 하고 미국이 이란에게 구걸할 게 아니라 후티, 이 알-후티를 제거해야 되죠. 후티 지도자 이름이 알-후티입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라고 그래요. 그 알-후티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후티를 뒤에서 리모컨 조정하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버티고 있는 러시아와 직접 싸우기 힘들면 러시아가 망하게끔 우크라이나를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미국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달러를 쓰고 결제할 때도 달러로 결제하고, 그리고 미국이 좀 요구하면 못 이긴 척 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주면서 미국이 요구만 하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욕먹을 짓이죠. 그러니 정말 세계 경찰국가라고 하던 그 미국으로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 그리고 정말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 단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응징하는 그 미국으로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 이런 엄청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1%만 늘려서 자기네들의 예산 전체 비중, 또 물가 상승률 비중보다 더 낮죠, 이게. 오히려 국방 예산이 감소하는 이런 예산을 짜고 있는 이 바이든 정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 저기나 여기나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이 안보 부분에서 꽤 흡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